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기행의 이경진입니다. 통신사의 여정 사행 일만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행 일만리는 사신으로 일본, 그 당시에 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조선통신사에서 시작해서 고려시대로 서구페 올라갔다가 지난 시간에 백제까지 갔습니다. 왕인 박사에 대해서 우리 배준혁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전해줄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일 친선협회의 상임이사이신 배준영 선생님을 오늘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인 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왕인 박사를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기 선생님이시죠? 네, 아직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인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일본에 네. 추천하신 분이 아직기 선생님이죠. 네네.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아직기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가신 거죠. 근데 네. 이제 일본의 왕과 그 한국의 그때 이제 백제 왕이 근초고왕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 왕들의 허락하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 이분들이 이미 그때 양국의 왕들의 어떤 추천이나 네. 어떤 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거죠. 네, 그때 이제 백제 시대고 근처고왕이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땅을 그러니까 정복하는 일이 많은 그럼요. 그런 왕의 시대였고 아마 거기에 일본도 많은 일조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서로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의 한일 관계로 비교를 하면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이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사이가 좋은, 더 밀접한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사이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왕의 어떤 명에 의해서 말 두 마리를 함께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아직기 선생님께서 그 왕의 왕자들이죠. 네. 조금 이렇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귀족이시니까 이제 아직기 선생님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일본 왕이 당신 그러니까 나라의 즉 백제죠. 네. 백제에 당신만한 아니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추천할 만한 사람이 학자가 있는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왕인 박사님을 추천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직기 선생님이 그 대답으로 왕인 박사를 추천했을 정도이니 백제에서는 이미 왕인 박사의 어떤 그 학문을 자자하게 어쨌든 알고 지내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생물연대나 어떤 그 한국에서 찾아보는 기록으로 보면 귀족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귀족이 아닌데도 귀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학문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환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니까 뭐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아직기 선생님께서 왕인 박사를 추천하셔가지고 왕인 박사가 논어의 책 10권과 그리고 천자문 아니고요. 1000개 정도의 한자를 가지고 가신 거죠. 네. 그리고 뭐 한자가 어디 1000개만 있겠습니까? 그곳에 네. 가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오히려 그 일본에서 즉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기록을 하는 네, 일본 서기가 기록을 하는 집안의 어떤 시조가 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왕인 박사의 어떤 신사라든지 그것이 뭐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일본 전국에 여기저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삼국이나 사국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어느 분이 외국에 가서 어떤 그 인간을 넘은 신의 영역으로까지 추대를 받는데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의 전국 곳곳에 있는 분이 과연 왕인 박사 말고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왕인 박사가
정말 많은 것을 전파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인 박사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리고 조금 더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왕인 박사는 그 이제 옛날에는 기록이 없었던 게 또 많았잖아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네. 그 이제 뒤늦게 그 뭐 개발된 이야기다, 아, 설계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내선 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켰다. 비판적인 이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그 문화 교류라든가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뭐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는 네, 이분만한 확실한 혁혁한 성과를 이루신 그 그렇죠. 거의 문화 교류의 시조이며 한류를 전파하신 그 첫 번째 장본인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역사서죠. 가장 오래된 그 일본 서기에 이미 왕인 박사에 대한 기술이 있거든요. 네, 또 아즈키라는 분이 그 한국이든 일본이든 정확하게 그 언제 일본을 갔고 언제 돌아오셨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남아 있고, 아즈키 선생님의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사실 확인이 된다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도 왕인 박사는 그렇죠. 당연한 네, 것이죠. 근거 없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게 네. 있지 않다면 저렇게 그 한 다른 나라잖아요. 이국의 땅에 외국인을 그렇게 많은 신사를 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좀 일본보다 오히려 묘한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예. 더 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시초를 열어주시고 단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유 선생님이 한일 양쪽을 다 오가시면서 활동한 그 이력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뭐 활동을 하시고 뭐 개발해 나가실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는 왕인 박사 이야기가 아주 막 많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신사가 그렇게 많다면. 그럼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일부에 전라도 그 일부에 국한돼 있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 한국의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큰 자산인데 그럼요. 약간 묻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네. 대해서 뭐 큰 성과가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유림 방송하고 손잡고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림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왕인도 사실은 왕인 박사도 일본에서는 유학의 아버지라고도 한다고 해요. 네, 네, 그 네. 논어 천자문을 가져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자문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일리 있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왕인 박사가 천자문을 가지고 갔다 해서 그 이른 시기에 천자문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천자문이 완성된 시기 이전에 갔다 해서 그렇죠. 그것은 지어낸 얘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천 개의 문자다. 지금 전해지는 천자문이 아닌 천 개의 문자다.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만하네요. 그 이제 유학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물론 지금 유학은 아니고 그 이제 선진 유학, 뭐 원시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유학의 아버지가 몇 분 되거든요, 일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유학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유림 방송하고도 예, 관계가 깊습니다. 논어를 10권을 가지고 가셨죠. 네. 그리고 1000개의 한자를 가지고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즈키 선생님께서 이미 일본의 그 왕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이미 아즈키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때 왕의 교사로, 가정교사 역할로, 그러니까 네. 스승이잖아요. 네네. 태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그 예. 스승의 역할로 이제 간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조그만 그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쳐도 교재가 필요한데, 네. 한 나라의 왕의 그 왕자를 가르치는데 당연히 가르치는 교재를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교재 차원에서 천 개의 한자 그럼요. 아주 좋은 그래서 발상입니다. 저는 그게 개수가 1000개냐 1000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왕의 왕자를 가르치는 자격으로 추천을 받고 그렇게 왕명에 의해서 가셨으니 오죽 준비하셨겠어요. 그런데 10권의 논어,
논어는 10권을 가지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한자책은 한 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을 그 1000개의 글자를 외우지 않으셨을까? 왜 일리 있는 그분이 말씀입니다. 예. 한자를 먼저 알아야지 다른 거를 가르칠 수 있는데 한자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교재 차원으로서도 그분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을 때 천자문의 연대야 맞지 않다 맞다 그런 얘기를 이 1000년 넘은 일에 오히려 그렇게 또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남아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상상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가도 그것을 보고 그 유리관 안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셨을까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인 박사님이 저는 오히려 옛날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왕인 박사님께서 한자를 전해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점점 알아가고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 아즈키 선생님도 가르치셨고 또 그 전에도 교류가 있었다 보니 한자를 처음 전해주신 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어떤 본인이 그것을 편집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의 글자로 만드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떤 1000개의 한자를 본인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셨구나. 그것이 천자니까 천자문과 혼동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네. 보거든요. 아즈키 선생은 이제 뭐 말 2마리 가져갔다고 그랬죠. 네. 그 말 2마리를 가져갔다가 이제 말과 관련된 이제 귀족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엔 말 키우는 것도 그 담당은 귀족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유학에 관련된 학문을 피력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태자의 스승이 됐다가 네. 이제 그게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을 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왕인 박사를 추천해서 그러니까 왕인 박사는 그러니까 아즈키 선생은 그 말을 가지고 사신으로 갔다가 유학을 말씀하신 것이고 네. 왕인 박사는 아주 유학을 아예 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뭐 교재성 이제 그런 책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네. 주흥사가 만든 천자문이 아니어서 지어낸 얘기다 하는 데에는 지금 그 설은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그런 그런데 얘기가 좀 저는 보편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네. 훌륭한 논문에도 이미 나와 있고 네. 아즈키 선생님과 왕인 박사의 일은 이미 논문에도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네. 또 아즈키 선생님은 가셨다가 돌아오셨지만 왕인 박사의 경우는 가셨다가 뭐 왕래는 하셨는지 몰라도 오히려 일본에 어떻게 보면 기록된 분으로서는 아마 첫 이민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두 나라의 왕들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인정된 것이거든요.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훌륭하게 잘 그 왕성하게 네. 가문이 왕성하게 됐으니까 네. 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중간에 그렇게 그래서 훌륭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가셔서 한국 입장에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 자료가 더 미미하지 그럴 수 않았을까.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고 오히려 그래서 뭐 일본서기라든지 일본에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의 3군데나 그 왕인 박사가 정확하게 그 일본의 발음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와니기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와니라는 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일본 분들은 일어 발음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는 받침 발음을 잘 못하셔요. 네. 그래서 별로 그 받침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에 한자도 그 받침이 없잖아요. 네, 받침 없는 게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받침에 대한 발음을 잘 못하시는데 받침도 있는 것도 니은, 이응 막 섞인 듯한 예를 소리고 들면 뭐 그렇더군요. 영어로 치면 그 흔히 유명한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결국 받침이 없으니까 길게 늘어뜨려야 되니까 마크
나르도라고 나르도, 하니까 나르도. 그래서 그들은 약어로 마크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어를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이 빠른 시대에 네.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왕인의 발음도 왕인이라고 발음이 안 되니까 완이라고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와니키시라고 네. 굉장히 그 훌륭한 선생님 스승으로서 모시는 신사거든요. 네, 길사란 뜻이 네. 기시가 그 큰 사람, 뭐 훌륭한 그럼요. 분,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인간의 대열이 아닌 신의 대열에 놓는 것이 신사인데 그게 그 각 그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천황계라든지 아주 혁혁한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만 겨우겨우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라고요. 그것이 전국 몇 곳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1000년 전에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우리의 선조의 훌륭하신 면모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왕인 네. 박사 덕분에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 국가의 면모를 갖춘 첫 국가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아스카 문화의 그 기초가 이제 그럼요. 걸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 전부터도 조금은 있었지만 좀 더 본격적인 어떤 그 기술이 엄청 그곳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금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그 도자기는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자기만 해도 우리가 흔히들 도자기라 그러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도공을 많이 끌려간 걸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만 국한되어 가지고 상상을 하시고 짐작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그 평화로운 시대에 자유로운 의사에 아주 순조롭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이미 그때 일본의 도예 기술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 승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네. 이 0에서 1, 제로에서 1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는 약하지만 네, 그건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대대손손 있는 거 네. 그것을 즉 말해서 부산말로 하면 사투리가 나와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네. 농띠 부리지 않는다 그러죠. 농땡이 치지 않는다.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매뉴얼대로 근면성실.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쭉 가계로 잇거든요. 그래서 음. 뭐 30대니 뭐 100년이 되었니 200년이 되었니 가업을 잇는 곳이 많은데 그 도자기만 해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첫 어떤 공식적인 처음에 해당하는 이 도예 문화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영국으로 치면 그 브랜드 유명하신 웨지라든지 뭐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일본의 도자기가 또 그 유럽이나 외국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이거예요. 이 왕인 박사가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네. 또 하나를 들자면은 왕인 박사랑은 간접적이지만 이때 이 백제라든지 물론 고구려 또 신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본에 전해준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교 문화죠.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1000년 전의 절은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의 모든 오래된 고찰, 1000년 전의 고찰이 거의 우리 조상님들이 지으신 거고 네. 일본에 있는 가장 오래된 해사, 네. 기네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맨 처음 해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 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우리 손조들이 가서 일본에 절을 지어주고 만든 회사예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일본 국민들도 없으시고 교포님들도 없으시고 한국 분들도 없으시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절만 전문으로 지었다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네. 이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을 전문으로 지었던 분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사시면서 그 집안이 나중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된 것이죠.
제가 다음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설마 그게 척식 주식에서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그 기네스에도 올라져 있고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일본의 1000년 전에 있는 절이랑 다 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왕인 박사를 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되고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나라가 첫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도가 있다는 거는 이미 그때 백제에는 그 이상의 문화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구축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 것이지 음.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새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한자나 어떤 학문도 그분이 이미 자기 나라에서, 즉 백제죠. 백제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선조들한테 보고 배운 것을 그 나라에 전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그 백제는 엄청난 문화를 꽃피우는 시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 상상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는데 현대의 그 잣대로만 본다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옛날 분들이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네. 그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차원에서 고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도 제갈공명이 자연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옛스러움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류 문화를, 어떻게 보면 한류 문화 전파의 시조이신 왕인 박사님을 저는 정말 그 여러 각도 면에서 재조명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일 친선협회 상임이사다운 발언이시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며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는 네. 이런 백제에서 일본 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선통신사, 이 통신 사절에 네. 이거야말로 시작이고, 네, 근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까지 다 이어지었을 뿐이지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그래서 좋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백제도 들여다 볼 것이고 신라도 볼 것이고 또 고려도 볼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고구려의 그 마지막 왕자도 또 다시 찾아볼 것이며, 네. 고려시대의 포원 선생님도 다시 한번 또 네. 조명해보고, 네. 우리 우연한 기회에 그런 접해볼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네. 배준영 선생님, 그러면 그 지금 그 왕인 박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뭐 축제도 있고 맛질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와쇼이 뭐 이런 말씀 네. 내주셨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쇼이하고 맛질이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계통인 거예요? 맛질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네. 축제라는 뜻이에요. 맛질이가 축제라는 예. 한자를 이제 일본 걸로 읽으면 네. 맛질이가 됩니까? 축제. 일본어가 네. 맛질이가 축제예요. 축제가 맛질이. 예. 왓쇼이는 즉 말해서 오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예. 그게 경상도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경상도 이렇게 가면 옆집에 가면 왔어? 뭐 왔쇼? 뭐 왔쇼이?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경상도 말투래요. 네. 그러면 경상도 말, 한국말이 거기 가서 토착화가 된 거네,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의외로 많아요. 일본화된 거네요. 일본 문자로 따로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명으로 남아있죠. 나라가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나고야. 도요타 회사로 유명한 나고야 아시죠? 네. 나고야는 내 고향. 나고야가 내 고향이에요. 왓쇼 맛쓰리. 축제 맛쓰리는 맛쓰리의 그 마즈리도 되겠네. 맞이한다는 아니구나 그건. 네네. 그 왓쇼는 왓쇼이. 오셨다는 뜻이고요. 나라, 나고야, 네.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왕인 박사가 가져간 그 글자들로 일본 글자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던데요. 그럼요. 네. 일본의 글자의 시초가 되죠.
아주 네. 중요한 말이죠, 그거는. 예, 그 일본 글자의 그리고 시초. 예. 예를 들면 장례라 그럴까요? 장례 문화도 예, 가지고 예. 가셨다고 들었고, 예. 그래서 고인돌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또 이 풍수지리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보는 그 방법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왕임 박사 어떻게 보면 덕분에 그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고, 또 저는 이렇게 오래되신 분을 이 기회에 자꾸 들여다보니까 좀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왜 아직기 선생님은 돌아오셨고 네. 왕임 박사님은 예. 돌아오지 않으시고 이민이라는 것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그때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자주는 아닐지라도 빈번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미 자유롭게 어떤 허락하에 네. 왔다 갔다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네. 사이가 좋았다는 것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네. 또 그분은 어떻게 보면 백제라는 나라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좋은 학문을 이루셨지만 본인의 그 용도가 백제에서는 꽃을 피우기에 그 어떤 길을 찾지 못한 것 아닐까. 즉 아주 명문 있는 귀족 집안은 아니었나 보다. 그런 왕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임 출세길이 박사의? 그런 예.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을 들여다보려면 이 생물연대가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거의가 그 양반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도 예를 들어서 서자였거나,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 학문을 이루었으니까 어떤 학문을 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은 되었지만 그 출세로는 나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해봤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물론 그곳에서 너무 그 존경의 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 모셨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남아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완전 와서 이렇게 초대해서 가서 모시고 가서 또 훌륭한 대우에 또 이제 어떤 그 공부하신 분으로서 성각자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 분으로서 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많은 그 영향을 주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 그런 것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그럼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아직 우리보다 조금 많이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는 이민족한테 그랬죠. 예. 가르쳐주는 자의 역할로 가셨다는 것에,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한자라는 글자나 논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논어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뜻을 실행하신 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언행일치를 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인생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존경과 그런 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각도에서 네. 이분을 다시 재조명하고 네. 연구 개발하고 지속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그 왕인의 유적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공부하셨던 곳, 머무르셨던 곳 이런 것들 탄생지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일본에 건너간 흔적들, 네. 그분의 그것이 후대에 좀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본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문화 교류에 역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활용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 문화 교류의 그 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영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